좋아. 그렇죠. 자, 앱솔루트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절대 배열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게 앞서 얘기했던 카이럴 산소에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배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건 지금 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열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예요. 자, 우선 예를 하나 들 텐데, 어떤 요 탄소가 있고요. 우선 말을 하나 쓰자. 우선 첫 번째 1. 카이럴 탄소의 존재를 확인한다. 자, 카이럴 산소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있다고 했죠. 뭐하고 뭐? 카이럴 산소를 만족하는 조건은 두 가지죠. 뭐하고 뭐? sp3 구조이고 네, sp3이면서 가지에 동시에 뭐 서로 다른 4개의 가지가 있는 거. 그걸 sp3 혼성이라고 했었죠. 그럼 그 sp3 혼성에 서로 다른 4개의 치환기가 붙은 게 카이럴 탄소라고 했는데 그 카이럴 탄소에 대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카이럴 탄소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이럴 탄소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과정으로 R 혹은 S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자, 어떤 카이럴 탄소입니다. 다시. 다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다시. 잘못 썼어. 두 번째 이게 아니야. 쏘리. 카이럴 탄소의 존재를 확인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그 탄소에 결합된 자, 치환기가 몇 개? sp3 원성이니까 방이 4개잖아요. 4개. 결합된 4치환기가 다 똑같은 게 있어요? 전부 다 달라야 돼요? 전부 다 달라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 전부 다 다른 것에 1에서 4의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자, 당연히 치환기가 최대 4개밖에 없죠. 3연체 중심이니까. 그러면 4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등, 6등은 없는 거야. 4개니까는 그 4개에 대해서 1, 2, 3, 4 등수를 매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은 뒤에서 얘기할 CIP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CIP 룰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CIP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그 우선순위 CIP 룰을 이게 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요거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죠. 그렇게 정해 놓은 우선순위의 분포 에 따라 다음처럼 R이나 혹은 S 이런 방식을 부여하게 된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탄소가 있는데 당연히 카이럴 탄소겠죠? 카이럴 탄소가 아니면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카이럴 탄소라고 하고 이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삼연체 중심이니까 저렇게 결합선이 4개가 나가야 되고요. 몇 번째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만약 우선순위가 요렇게 어쨌건 결정됐다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치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치환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 뭐가 됐건 네 치환기 사이 우선순위를 1, 2, 3, 4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CIP 룰에 따라서 아직 CIP 룰은 안 했지만 어쨌건 따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1, 2, 3, 4 등의 분포에 따라 어떤 배열을 정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선 이 탄소가 무슨 탄소죠? 어쨌거나 카이럴 탄소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바로 카이럴 탄소에서 4번 우선순위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합니다. 엄지손가락을 향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내 몸엔 엄지손가락이 몇 개? 2개죠. 2개. 그럼 2개 중에 하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오른손.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1, 2, 3. 자, 이렇게 1, 2, 3 우선순위로 뭐를 만든다? 삼각평면을 만듭니다. 보이세요? 그러면 이때 자, 얘가 무게중심에 있고 4번 우선순위가 칠판평면 안으로 들어가 있죠. 보이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대충 이렇게 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칠판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여기 보이죠? 보이죠? 그럼 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잼잼 했을 때 이 나머지 4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어때요? 바로 1, 2, 3의 방향으로 4손가락이 휘감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4손가락이 1, 2, 3 순서로 감기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R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R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랩터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어떤 나라 말이냐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고요. 뜻은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라틴어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라틴어 문화권이 아니니까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냥 오른쪽 했죠. 전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역시나 4면체 중심입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이것이 또 카이럴 탄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얘가 우선순위가 만약에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결정났다고 칩시다.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삼각형을 만들고요? 어떤 삼각형 만들고요? 1, 2, 3 삼각형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1, 2, 3 삼각형은 1, 2, 3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향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카이럴 탄소에서 4번 우선순위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뻗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왼손입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을 뻗으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요렇게 1, 2, 3 회전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뭐라고 한다? S 배열이라고 합니다. S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시니스터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역시나 라틴어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왼쪽 오른쪽을 시니스터, 렉터스 뭐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S라는 단어를 S라는 저 표현을 따온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R과 S를 부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좋아. 자, 지금 이렇게 R과 S를 부여하는 방식 있죠? 이건 전 세계 어떤 유기화학 책을 찾아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기화학 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 RS 따지는 법을 배우면 어떤 방법을 가르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내가 고안을 한 거라서 다른 어떤 책에도 이런 방법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방법을 고안했냐면 여러분 물리 시간에 뭐 배우냐면요. 오른손 법칙 배우죠. 뭐 할 때? 유도자기장 찾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이 오른손 법칙을 활용하는 걸 써본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여기 또 적용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을 쓰는 거라 내가 봤을 땐 이게 훨씬 더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 해보기도 전에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뭐 알겠어요? 해보지 않고선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몸에는 아무리 많아도 엄지손가락이 2개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럼 손가락은 2개 중에 하나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만약에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계속 오른손을 써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왼손 오른손 구분하지 말고 그냥 오른손 하나를 계속 써요. 그래서 어떻게 무게중심에서 4번 쪽으로 4번 우선순위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꽂고 감아보라고요. 감으면 1, 2, 3으로 감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을 썼을 때 감기면 그냥 R인 거예요. 오른손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해보기 전엔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오른손을 꽂아요. 그냥 알겠어요? 오른손을 꽂은 다음에 감아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1, 3, 2로 감기지. 회전이 설명이 안 되지. 그럴 경우는 왼손이 아니었나 보지 뭐. 아니 오른손이 아니었나 보지 뭐. 그럼 얘는 왼손인 거지.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내가 편한 손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게 회전 설명이 되면 그 손 표현인 거고요. 아니면 반대 손이겠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사실 그냥 계속 오른손 법칙을 써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기억을 해두세요. 다른 일반 유기화학 책들을 찾으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이런 식의 구조가 그려져 있죠? 구조가 그려져 있는데 얘를 유기화학 책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얘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이 녀석의 그림을 머릿속에서 새롭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딱 두고 이 상태 머릿속 상상을 해서 아, 이 4번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림을 머릿속에서 변형을 시켜야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4번 우선순위 있죠. 얘를 상상을 해서 얘를 저 칠판 평면 안쪽으로 집어넣게 그림 전체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칠판에 그려진 칠판은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칠판은 2차원이고 그려져 있는 건 3차원인데 칠판 2차원에 그려진 3차원 그림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기가 쉬워요? 상당히 귀찮아요? 상당히 귀찮다기보다는 상당히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머릿속에서 이걸 상상해서 돌린다. 내가 봤을 때는 실수를 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림을 고정해 놓고 내 손목을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손목을 4번 우선순위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4번 우선순위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에 그려진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상상해서 돌리는 것보다 내 손목을 돌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림을 고정해 놓고 내 몸을 거의 다 대입하면 내가 봤을 때는 훨씬 실수가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나한테 유기화학을 배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99.9% 이 방법이 훨씬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막 입시 과정에서 유기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입시 과정에서. 그러면 입시 직전 한두 달 남았을 때 막 연습 문제들 풀 거 아니에요. 그때 학생들 중에 막 혼자 문제 풀다가 갑자기 학생들 중에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문제 풀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100% 나한테 배운 학생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강사한테 배우거나 그냥 유기화학 책에서 배우면 RS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판단해요. 근데 딱 나만 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혼자 이런 제스처를 막 취해. 그러면은 그건 100% 나한테 유기화학 배운 사람이에요. 글쎄요. 내가 물론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한 7, 8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다.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책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RS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해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CIP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운다. 지우자. 에이, 이렇게 지웠다. 자, 그 다음 할게 바로
자, 아까 이 뭐냐면 카이럴 센터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주변 붙은 4개의 치환기에 1, 2, 3, 4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CIP 룰입니다. 이 CIP 룰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아유팩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CIP 룰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줄임말입니다. 바로 이쪽 업적을 쌓은 3명의 화학자 칸, 잉골트, 프렐록 이 3사람의 이름을 따서 쓴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걸로 이 3명은 뭘 받는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받을 만한 상이 노벨상 이 세상에 받을 만한 건 노벨상 뿐이지. 뭐 이런 그런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는 상 중에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 3명은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당연히 노벨상 받은 거니까 중요한 거겠어요? 안 중요한 거겠어요? 뎁다 중요하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억수로 나온다. 알겠죠? 자, 이 CIP 룰의 가장 기본은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크면 우선순위 커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번째, 3번째 룰로 갈수록 점점점 별거 아닌 것들이 논리가 중첩되면서 상당히 헷갈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자 번호, 우선순위, 자, 이게 뭐냐? 예를 들겠습니다. 뭐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탄소가 있는데 어디는 수소가 있고 어디는 또 다른 플로라이드가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탄소에 나머지 2개가 또 더 있겠지만 그냥 이 2개를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여기에서 수소의 원자 번호 몇 번? 1번. 플로라이드 원자 번호 몇 번? 9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겨? 이게 이겨. 윈.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 더 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 어려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의심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저런 걸로 노벨상 받았다고? 뭐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이 첫 번째 논의에서 하나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또 하나가 추가되냐면 바로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라는 거 아시죠? 동위원소가 뭐예요? 원자 번호 같은데 뭐가 다른 거? 질량수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동위원소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질량수가 클 경우 또한 우선순위가 커집니다. 이 또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렇게 어디는 수소인데 어디는 듀슈쇼. 자, 슈쇼, 듀슈쇼 아시죠? 자, 둘 다 원자 번호는 몇 번? 둘 다 1번이지만 질량수가 각각 어떻게 돼요? 얘는 질량수가 1인데 얘는 질량수가 2죠. 그럼 어디가 이겨? 또 이쪽이 이겨. 알겠죠? 자, 어디까지나 이건 인간이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뭔가 편안한 것이니까 지금 이 이유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는 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유는 CIP도 몰라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아닌데 두 번째부터 이제 논리가 막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렇게. 자,
원자 번호가 같아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에 또 탄소가 붙어 있고 또 탄소가 붙어 있고 이럴 경우는 얘도 탄소 얘도 탄소니까 원자 번호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만약 이 녀석이 카이럴 탄소라면 자 모두 다 카이럴 탄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알겠죠? 카이럴 탄소라면 이 두 탄소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치환기에 결합된 다른 원자들의 원자 번호 역시 고려해야 한다. 자, 또 다르게 결합된 다른 원자들을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탄소는 결합선이 4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얘뿐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탄소라고 하자면. 그럼 얘도 또 다른 원자들이 또 결합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또 다른 원자들이 또 결합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마저 다 살펴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이 탄소에는 또 다르게 탄소가 이 자리에는 슈쇼가 그리고 염소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카이럴 탄소에 직접 붙은 걸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붙은 거. 그럼 직접 붙은 게 뭐냐면 6번이죠. 그럼 이건 결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데 이때 이 6번에 결합한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또 살피는 거예요. 여기는 수소 1번이 붙어 있죠. 여기는 또다시 6번이 붙어 있죠. 근데 여기는 몇 번이 붙어 있어요? 17번이 붙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비교한다? 나와 있는 원자 번호를 더하거나 하는 따위의 이상한 계산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여기서 그렇지. 제일 그냥 큰 것이 그냥 다 이겨버립니다. 뭔지 알겠죠? 그냥 큰 것이 다 이겨버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탑 요까지는 같은데 그 바로 직전에 바로 붙어있는 얘가 6번, 1번, 17번이면 얘들하고 얘들 전체를 비교해서 제일 큰 거 하나를 딱 찍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는 쪽에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갈수록 그래서 약간 아리까리해지는데 진짜 아리까리한 건 사실은 이거야. 3. 다중결합이 있을 수 있어요. 다중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중결합은 해당 원자들이 거듭하여 결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옥텟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적으시고. 좋아, 좋아. 자, 적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좀 여러 가지 들어볼 텐데. 자, 그림 공간의 확보. 자, 이그젠플 1. 아니다 했을까? 자, 어떤 탄소가 있는데 당연히 이 탄소는 뭐여야 돼? 어떤 탄소에서만 이런 걸 정하는 거야? 카이럴. 무조건 카이럴 탄소여야 돼. 알겠죠? 카이럴 탄소가 아닌데 이 짓 하면 안 돼. 알겠어요?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하여튼 카이럴 탄소에서 어떤 두 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보자. 이런 말이야.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요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얘를 요렇게 간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건 이중결합이고 이건 삼중결합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의상, 그냥 편의상 요 첫 번째 자리에 붙은 게 다중결합을 하고 있는 요 탄소를 그냥 블루로 표현을 해볼게요. 블루. 알겠죠? 표현해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간주하라는 말이냐? 요렇게.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주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주하라는 건지 알겠어요? 자, 뭐냐면
이건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얘기냐면 서로 두 번씩 결합했다 라고 간주하라는 얘기예요. 삼중결합은 서로 세 번씩 결합했다 라고 간주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위에 있는 건 파란 탄소하고 흰 탄소가 서로 두 번씩 붙은 거라는 얘기예요. 즉 파란 탄소에는 이 흰 탄소가 두 번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파란 탄소에는 이 흰 탄소가 한 번 있고 두 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흰 탄소 입장에서는 파란 탄소가 두 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흰 탄소 입장에서도 파란 탄소가 한 번, 두 번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서로 세 번 결합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란 탄소 입장에서는 흰 탄소가 하나, 둘, 셋. 흰 탄소 입장에서도 파란 탄소가 하나, 둘, 셋.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마치 그 왜 그 팝콘 튀길 때 어떻게 돼요? 그 옥수수 알갱이를 이렇게 뜨거운 불에 달구면 이렇게 퐁퐁 하면서 튕겨 나가잖아요. 팝콘이 퐁퐁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얘가 이 다중결합이었으면 다중결합만큼 있던 원자들이 퐁 하고 튕겨 나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원래 이게 이거였고 이게 이거였는데 다중결합이 팝콘 터지듯이 퐁 하고 터지는 거야 그냥.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선 다중결합이었으니까 자, 얘 보시다시피 얘 입장에서 이렇게 퐁 튕겨 나가고 퐁 튕겨 나가고 얘 입장에서도 퐁 튕겨 나가고 퐁 튕겨 나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다중결합만큼 해당 원자들이 다중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우선순위 비교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위하고 아래가 결코 같지는 않죠. 둘이가 지금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때 옥텟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탄소는 결합선이 3개가 나가야 되는데 4개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중결합을 대신하는 탄소는 옥텟을 고려해서 다른 원소들을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결합 탄소는 옥텟 고려하지 말고 그 원자를 그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 원자를 그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위하고 아래는 어쨌건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판단하느냐? 여기서 조금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탄화수소의 경우는 탄화수소가 뭐예요? 누구하고 누구로 되어 있는 게 탄화수소예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걸 탄화수소라고 하죠. 그 탄화수소의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뭐가 있다? 탄소의 차수가 클수록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더 커집니다. 요게 이 우선순위 따질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탄화수소의 경우는 차수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더 커진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때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탄소 그렇다면 차수가 몇 차예요? 몇 차? 자, 이것에 대해서 요거하고 요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자, 차수가 몇 차예요? 주변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4차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몇 차예요?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으니까 4차. 그러면 요걸로는 결판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면 그 다음 뭐가 붙었는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몇 차예요? 1차.
얘도 몇 차예요? 1차. 얘 몇 차예요? 3차. 얘 몇 차예요? 1차. 얘 몇 차예요? 1차. 얘 몇 차예요? 보시다시피 2차. 아, 그럼 어디가 이겼어요? 어디가 이겼어요? 요거 때문에 이깁니다. 뭐든지 알겠죠? 네.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 번호도 다르게 나타날 경우 원자 번호를 뭐 더하기 빼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제일 큰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쪽이 다 이긴다고 했죠. 이쪽도 차수를 뭐 더하기를 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큰 게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심지어 여기가 2차, 2차가 붙어 있어도요. 여기가 2차, 2차, 2차라고 해도 만약에 알겠어요? 구조적으로. 그냥 3차 하나 있으면 1차, 1차 있어도 3차 하나 있으면 이쪽이 다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차수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경우 언제만? 탄화 수소일 경우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막 염소 같은 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차수로 따지면 안 돼. 알겠죠? 지금 모두 다 탄소 수소밖에 없죠. 탄소 수소밖에 없는 경우는 차수로 접근하면 좀 더 편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IP 룰을 결정하면 돼요. 그럼 CIP 룰과 관련해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가장 헷갈리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가 헷갈리는데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자, 어쨌건 카이럴 탄소일 거고 여기에 저런 게 하나 붙어 있고요. 이런 게 붙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보이세요? 그럼 이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다중결합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다 풀라고 했죠. 풀라고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간주하라는 거냐? 자, 이쪽은 아까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죠? 두 탄소가 삼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세 번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랑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된 거고요. 얘는 얘랑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이쪽은 고리를 이루면서 다중결합이죠. 그리고 초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수소를 다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초보 때는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 기존의 슈쇼들이 어쨌거나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중결합만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게 다중결합만큼 두 탄소 원자가 또 붙어 있는 겁니다. 다중결합만큼 두 탄소 원자가 또
또 붙어 있는 거고 또 붙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 쫙 펼쳐놓고 판단하라는 얘기 알겠죠? 역시나 이것도 뭡니까? 탄화수소죠. 그럼 탄화수소에서는 무슨 판단을 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차수 표현하면 편하다고 했죠? 자, 따져볼게요. 카이럴 탄소로부터 얘 몇 차? 4차. 얘 몇 차? 얘 몇 차? 얘도 4차. 왜냐면 얘를 중심으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똑같아서 결판이 안 나죠? 그럼 주변이 또 몇 차인지 살펴봐야죠. 요 몇 차? 1차. 얘 몇 차? 자, 얘는 색깔을 좀 달리 해봅시다. 자, 얘는 1차, 얘도 1차, 얘는 4차.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요거 몇 차? 1차. 1차. 얘 몇 차? 3차. 얘 몇 차? 3차. 왜냐면 주변에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오! 결판 났네. 어디가 이겨요? 아, 얘가 이겨요. 아시겠죠? 요런 식을 조합을 해서 비교를 4개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1, 2, 3, 4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맨날 꼴찌인 건 주로 누구겠어요? 맨날 꼴찌인 건 주로 누구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원자번호 비교잖아요. 그럼 원자번호 비교했을 때 맨날 꼴찌 되는 게 누구겠어요? 수소. 알겠어요? 수소 나오면 무조건 꼴찌 잡아주시고,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 이렇게 1, 2, 3등을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S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앱솔루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성질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매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부터 또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